7월 FOMC에서 3명의 위원은 금리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시장에서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약 34.6%로 일주일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왜 같은 금리를 두고 연준 내부의 경계와 지금 시장의 기대가 다르게 보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7월 회의 이후 새로 나온 경기 데이터와 지금의 유가 장기 금리가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은 9대 3이었습니다. 3명의 위원은 0.25%포인트 인상을 선호했습니다. 당시 연준은 경제활동이 견조하게 확대되고 있고 고용시장도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2% 목표보다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결했으니 연준이 물가 걱정을 끝냈다고 해석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되는 회의록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FOMC를 다시 여는 것이 아닙니다. 7월 28일과 29일에 이미 열린 회의의 상세 기록이 공개되는 겁니다. 정책 성명에서는 금리 결정과 표결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에서는 당시 위원들이 어떤 위험을 중요하게 봤고 서로 어떤 견해를 제시했는지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시각은 한국 시간 8월 20일 03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데이터는 7월 FOMC 이후에 새로 발표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7월 회의에서 오늘의 주택 착공이나 산업 생산을 보고 판단했다고 말하면 시간 순서상 틀립니다. 회의록은 당시 연준의 판단을 보여주고 지금 시장은 그 판단을 이후 새로 나온 데이터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 이후 새로 나온 오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7월 미국 주택 착공은 연율 123만 9천 건으로 전월보다 12.4%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는 144만 3천 건으로 5% 증가했습니다. 같은 주택 데이터 안에서도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두고 주택시장이 전부 강했다거나 반대로 모든 지표가 급격히 약해졌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 활동도 한쪽으로만 읽기는 어렵습니다. 7월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증가했고 제조업 생산도 0.2% 증가했습니다. 설비 가동률은 76.3%로 소폭 올라갔지만 장기 평균보다는 3.1%포인트 낮습니다. 생산은 늘었지만 경제가 강하게 과열됐다고 단정할 정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 주택과 산업 데이터는 혼재되어 있지만 같은 날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미국 장기금리도 올라 있었습니다. 로이터 보도 시점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91달러였고 미국 10년물은 약 4.73%, 30년물은 5.32%대였습니다. 경기 데이터는 금리를 더 올리기 부담스러운 신호를 일부 보내지만 높은 유가와 장기금리는 다시 물가와 금융환경 부담을 높입니다. 지금 시장이 한쪽으로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시장 가격도 이 혼재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로이터 보도 시점에서 9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은 34.6%였습니다. 일주일 전 48.4%에서 낮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이 인상을 포기했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확률을 낮춘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의사록 공개 뒤에는 방향을 맞췄는지부터 보지 않겠습니다. 첫째, 물가 경계와 추가 긴축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넓게 공유됐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시장이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미국 채금리와 달러로 확인합니다. 셋째, 그 반응이 나스닥과 반도체까지 이어지는지 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 코스피와 코스닥 ETF의 상대 강도로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의 기대 지도를 정리했습니다. FOMC 회의록 공개 이후 영상에서는 실제 의사록과 실제 시장 반응으로 오늘의 두 시나리오를 검증하겠습니다. 숫자를 맞히기보다 시장이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